수익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1년에 몇 퍼센트를 주는 게 정상적이에요? 20%. 1년에 20% 이런 분들은 예금 안 하시는 분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줘요? 3%에서 예, 3% 정도 줍니다. 3%. IMF 때나 이럴 때는 좀 다를 수 있었지만 3% 정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탈중앙 금융이 등장하면서 8,488%의 수익을 줬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 돈 1,000만 원이 얼마가 됐다는 이야기죠? 84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84. 8억 4천. 예, 8억 4천. 이렇게 약 8억 4천 번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이 속에 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도 3% 수익을 주는 은행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한 8% 정도 주는 은행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돼요? 지방에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 찬스, 트렌드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런 수익을 노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을 듣고도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 괴테가 이야기했듯이 이해하면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참여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던 친구들 중에 노드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를 수익을 봤어요? 약 10만 %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예, 100억이 되는 거죠. 100억. 예.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찬스와 타이밍, 트렌드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파이 시장은 매년 40% 성장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2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알곡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디파이 사업인 아크를 갖다가 내가 정확히 아는 의미도 있겠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는가 이런 의미도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푸스 타워가 한 5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가리진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교육용이지 이렇게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KBS나 이런 데 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별로 없지는 않네요. 워낙 상처가 많으니까 어지간한 이야기라도 안 얻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진 다음에 나왔는 게 뭐예요? 웹키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2억 정도 벌기를 하기도 하고 월 10억 정도 벌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노동자의 까만 눈동이 확 돌아가가지고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맛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 다음 타자가 뭐가 나왔습니까?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C3, 아카스, 올림푸스 팩트 등등등등 제가 거론하지 않은 내용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한 10가지를 하게 되면 몇 개가 깨져요? 9개, 10개. 서울은 그래도 좀 덜 깨지는 편이다 그죠? 지방에는 11개 깨진대요. 그래서 어지간한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 몸한테 상처에 반창고만 붙여놓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금융 구조가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은행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돈통의 색깔을 한번 봐야 되는데 돈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P풀이라는 약간 어려운 용어가 있고 국고풀이라는 이런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LP풀은 유동성, 리퀴디티 프로바이드에서 유동성을 개인이 제공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레저리는 국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이라는 기준선에서 봤을 때에 코인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하루는 1,000만 원, 하루는 500만 원, 하루는 700만 원, 하루는 300만 원 하니까 혈압약이 필요하죠.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제대로 들립니까? 예. 예.
이런 자동차를 타게 되면 혈압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구성원들이 눈이 팍팍 돌아가고 굉장히 자불안석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의 개념은 뭐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면서 이 돈통이 커지니까 이 돈통이 커지는 개념을 이름하여 유동성의 증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대출 업무라든가 예입 업무라든가 이자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스 다오 이후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여기에도 관심 디파이가 수익성을 많이 가져다 주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개인이 이동하는 행위 이런 것을 이름하여 유동성 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빠져나갈 때에 이 국고에서 유동성을 충당하기도 하고 유동성이 넘칠 경우에는 국고를 충당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돈통의 크기가 한 40% 정도 되고 큰 돈통의 크기가 한 50% 정도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이 매년 40%씩 성장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시장이 흘러갈 것 같으면 이런 전체 시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적 구성을 했던 것이 이게 개인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패턴에서 시스템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프로토콜 오너 리퀴디티라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소유하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마치 20년 전에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고 나면 오르고 이렇게 되듯이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디파이 세상에서 내가 투자한 코인이 자고 나면 올라가고 하면 좋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까? 자 이렇게 돈통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단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진단할 수 있는 툴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는 건강한지 안 한지를 어디에서 판단을 합니까? 병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판단을 안 하고 며느리를 봤는데 폐암 말기라. 그럼 누구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단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 중요한 사람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디파이 사업은 4차 산업의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디파이를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진단 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디파이는 AI라든지 그 다음에 덱스 스캐너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10개 하면 11개 깨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내 돈이 5년, 요게 2년, 요게 1년, 이게 5개월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내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맞니 틀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툴을 통해서 안전한지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박사학위증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유료 서비스인데 무료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단계를 해요. 다단계. 다단계 중에 물류 다단계하고 금융 다단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류는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피해자만 있습니다. 근데 금융은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싹다직입니까? 막하다직입니까? 막하직이에요? 좀 아시네. 그래서 금융사업은 잘못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도 안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가 이것을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익이 얼마 정도 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내가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